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송배전공학 문제 해설, 그 다음에 발전공학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공학은 11에서 12강-1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6장 잔류전압과 유도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내봤습니다. 1호사 송전선이 그림과 같이 연가되어 있을 경우에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잔류전압을 계산하여라, 이런 얘기죠. 잔류전압, 이 잔류전압에 대해서는 그 계산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계산식만 암기하고 계시면은 바로 이건 이제 답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예제 6-8번인데, 자,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상호 관계에 있는 송전선과 통신선이 있다. 자, 송전선에 대지를 기로로 해서 40A 전류가 흘렀다. 예. 대지를 기로로 하는 전류, 영상전류, 또 기유도전류, 이렇게 해서 영상전류의 3배, 그게 바로 이제 지락전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을 구하라. 단 지질계수는 평지에서 0.4, 야산에서 0.8이라고, 주파수는 상용주파수 60Hz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구하는 전자유도 전압에 대한 관련 식이 있었죠. 그 식을 다 유도에 들였었으니까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그 관련된 식은 뭡니까? 이게 상호 전자유도 현상 M 값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 푸카오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 출제를 해봤던 것이고요. 자, 문제 3번. 112회 1교시입니다. 자,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중성점의 잔류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지 정전 용량 C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연가가 불충분한 경우에 그 대지 정전 용량이 서로 다르겠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동시에 차단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선로의 단선, 이렇게 나오면 세 개의 상간의 대지 정전 용량이 서로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문제 4번. 98회 3교시 문제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가설한 경우에 차폐 개소식을 유도하고 차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이 차폐 개소식은 유도전압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폐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예상 문제였는데요. 자, 정전 유도 전압의 크기를 유도하고 전압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라. 자, 그게 문제 6번과 같은 유사한 내용이죠. 자, 송전선의 일선 지락 사고 시 송전선과 병행 가설된 통신선이 받는 전자유도 장애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전자유도 영향과 경감 대책,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예제 6-6번이죠. 자, 1호사의 병행 2회선 송전선이 있는데 현재 1회선만이 송전 중에 있다고 할 때 휴전 회선의 전선에 대한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10점짜리로 이제 서술하시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리다 말했지만 정전 유도 전압의 크기를 유도하고 전압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드린 것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답을 보면서 해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전자유도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영향과 경감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유도전압의 크기를 갖고 오시는데 지금 요 식으로 정리가 됐죠. 이 식은 뭡니까? 예, 차폐선의 차폐 개수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유도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전력선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J 오메가의 ML 3I0 이렇게 되는 거니까 M의 저감 대책, 병행 길이에 대한 저감 대책, 그 다음에 기유도 전류에 대한
저감 대책에다가 결국은 이거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폐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책에 대해서도 이제 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전자유도 전압 유도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감 대책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작성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놔두고 자,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 발생 원인,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M, 그죠? M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압이다. 그래서 J 오메가 M L 3I0 이거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M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실험식을 쓴다고 했었죠. 또 실험식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답안지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답안지 한번 볼까요? 이 세 번째도 이 전자유도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이 EM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얘까지 들어주셨는데 또 역시 어떻게 이 M에 대해서 해석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EM이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 ML, 그 다음에 3I0다. 이건 설명을 잘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점가가 되면은 자체 값이 제로가 된다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 IA, IB, IC 자체가 평형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되니까 기유도 전류가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 M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렇죠? 실제 송전선은 완전 점가도 불가능하며 또 M 자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실험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잘 적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 답안지보다 하나 업그레이드가 된 답안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J 오메가 ML 3I0인데 이 M 값이 뭐냐? 상호 인덕턴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식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 일반식을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선정이 되는데 그 값은 이 값이다 라고 한 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굳이 적고 싶다면. 그래서 요것이 이제 M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M도 실측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 푸카오 식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고, 대신에 요 식을 넣은 것은 또 어떻게 돼요? 좀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씩 뭔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감 대책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기본적인 이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잘 적용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뭡니까? 일선주락식 유도 장애인데 지금 인덕턴스의 기본식을 이용을 해서 상호 인덕턴스 값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너무 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적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돼요? M이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식을 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고 실험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주는 게 정확한 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잘 정리된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전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 전압이 발생되는데,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M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M 값은 이렇게 나와서 M이 여기에 들어가서 J 오메가 ML 3I0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M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실험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실험값을 쓰면 1A당 유기전압, 즉 지락전류, 즉 기유도전류 1A당 유기되는 전압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EM에 곱하기 실제로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주면
지락 전류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때 이제 유기되는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참 잘 된 겁니다. 그러죠? 아주 참 정리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감 대책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게 다 되죠. 왜냐면 여기서 M을 저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I를 저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상에서 저감하는 방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폐선을 적용하면 좋겠다. 그죠? 차폐선을 어디 전력선 쪽으로 가깝게, 이동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도 전압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통신체계에 대한 대책에서도 몇 가지 정리가 잘 되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10점짜리를 정리하면 매우 우수한 답안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